18일 목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국회 한국당 유기준 윤한홍 의원 주최 북한 대북 석탄 정제유 밀무역 세미나에 참석했는데요. 제가 발언하는 순간에 화면이 이렇게 버퍼링이 걸리면서 꺼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로 생중계를 하려 했는데 끊어져서 일부, 그러니까 1-1부, 1-2부로 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동안에 상당수 부분이 잘 이렇게 화면이 날아가 버렸고요.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그 부분 외에 저희 기술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 밖에 나가가지고 행사를 라이브로 중계하는 부분을 원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뉴스 브리핑이라는 것은 평론 위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외부의 행사에 쫓아다니면서 이 생방송 중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생방송을 한 것은 작년 12월 10일 1차 앵그리블루 집회 때가 처음인데요. 외부에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품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형편이 못 됐습니다. 썩 좋은 중계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가 지난 6월 21일 앵그리블루 2차 집회 때인데 그때는 저희 사무실에서 찍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 찍은 이 외부 촬영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외부 촬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촬영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저희 사무실의 직원들의 이런 어떤 이 부분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노동 시간도 깁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술만 있다고 외부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쓸 수 없는 내부적인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배워서 극복해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솔직히 외부에 나가서 생방송으로 촬영을 중계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 뉴스 브리핑 앵그리블루 행사 외에는 하지 않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제가 말하는 찰나에 나타난 이 방송 교란은 사전에 치밀히 준비된 장난이었다고 보고요. 주말에 저희들이 이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도 원활히 중계될 거라고 기대치 않았고요. 그래서 녹화 카메라로 녹화를 담았습니다. 그 녹화분이 주말에 올라갈 거니까요. 그때 좀 많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맹색이 북한 밀무역을 다루는 세미나에 나와서 참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요. 그 실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은 달게 받겠는데요. 저희들이 그 기술적 문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듭해 가면서 진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MBC 7월 22일 월요일 오후 7시에 지금 집회를 합니다. 앵그리블루 3차 집회고 MBC 해체, 조작방송 MBC 해체, 스트레이트 폐방을 위한 제3차 앵그리블루 집회입니다. 왜 저희들이 제3차 앵그리블루 집회를 지금 MBC 같은 조작방송을 대상으로 했는가 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 문 정권도 문제지만은 문 정권의 기생에서 그들의 주구가 되어서 나팔수 역할을 하는 어용 언론가, 기자, 앵커, PD 이런 사람들의 해악과 문제는 이루 말할 바가 없습니다. 맹색이 최고 지식인인 사람들이 정권에 붙어서 출세해 보겠다고 그들의 얄팍한 주사파 이념에 대학 다닐 때 가졌던 그런 부분에 봉사한다고 또 시니컬한 지식인의 지적 유의를 즐긴다고 그들이 지금 문 정권에 빌붙어서 벌이고 있는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언론 조작
정보 조작, 팩트 조작 이런 것들은 지금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특히 자신 스스로 내부에 비판적 지식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은 그런 방송들이 감성 코드를 곁들여서 내보내는 지금 조작 방송을 그대로 대부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서 히틀러 치하의 괴벨스처럼 선동을 해대고 프로파간다를 해대면서 국민을 왜곡시키는 이 사이비 언론들 몇 개 딱 있지요. 공중파에 있고요. 종편도 요즘 그래 비스무리해져 가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문들, 인터넷 신문에서 딱 족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언젠가는 한번 정면으로 부딪혀서 끝을 봐야 된다. 근데 이것들은 정권이 어떤 의도가 있다. 자, 앞으로 총선까지 달라드는 놈들을 다 죽여야 된다. 보수에서 지금 당도 거의 무력화됐고, 한국당도.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저것들도 좀 무력화됐고. 자,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보수의 지금 일반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유튜버들이다. 그래서 그 유튜버들을 허위 방송을 하거나 왜곡 방송을 하는 놈은 그대로 다 잡아서 죽이고 고소 고발거리나 허위 방송거리에 잘 빠져나가는 그야말로 단속하기 어려운 뉴스 브리핑 같은 것은 말라 죽이고 대중들에게 가짜 방송의 거의 핵심이라고 홍보해야 된다. 자, 이런 목적 하에서 지금 오다가 떨어진 겁니다. 자, 작년부터 벌어진 가짜 뉴스 소탕 작전. 아마 여러분 가짜 뉴스 유튜버 이래 때리면 기사가 수백 수천 개가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이 그들이 이 가짜 뉴스 때려잡기 소동을 벌이고 있느냐. 이거야말로 정말 나중에 세상이 바뀌고 나면 문 정권이 벌였던 가짜 뉴스 때려잡기 이 소동이야말로 과거 소련이나 동구권에서 벌어진 언론 탄압의 유행과 뭐가 다르냐?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런 영화가 있었죠. 그 개인들의 삶을 전부 도청을 하는 폴란드의 과거 정보기관을 다룬 영화가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보면 개인의 삶에 대해서, 개인의 활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시하고 도청하고 추적을 합니다. 과거 구소련 치하의 공산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그것과 유사한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권력의 비상식적인 반칙을 외면하면 나중에 내가 당한다는 겁니다. 자, 이 정권은 알게 모르게 지금 이런 비상식을 점차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렇게 합법화, 그리고 완전히 내놓고 이제 법제화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비상식을 보면 가장 그들이 두려워하고 불편한 것은 대중들에게 뭔가를 갖다가 주입시켜서 문재인 정권이 좌파 친북 독재다. 이 정권이 권력을 운영하는 방법이 민주주의적인 시스템과 제도를 파괴하는 행태로 움직여지고 있다. 가장 민주주의를 진보를 외치면서 이들은 실상 국민의 기본적인 권익과 가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또 이 정권이 깨끗한 척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부패하거나 지저분하거나 국민을 속이는 행태가 완전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 보수 정권의 비리를 못지않게 이 정권이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를 속이면서 그야말로 검찰, 경찰, 판사, 국정원, 국세청 등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공안 사찰 국가로 몰고 가고 있다. 자, 이런 비판을 하는 부분에 대해 이들은 그 입을 막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원인 제공을 보수 일각에서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이들이 지금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했는데도 그냥 무책임하게 폭로 선정주의적으로 나가서 아마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의 입속으로 스스로 떨어지는 행위를 저지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행태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황장수 뉴스 브리핑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작태는 차원을 지금 넘어섰다는 겁니다.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다. 자, 그래서 이 뉴스 브리핑을 지금 말라서 죽이기 위해 조회 조작을 지금 하고 있고 구독 취소를 하고 있고 노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요 자신이 있습니다. 주간조선에 보도되었듯이 기자도 눈앞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싸워서 자신이 있어요. 제가 만약 허위에 관한 일을 한다면 벌써 제 방송을 차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있어요. 검증해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죽이려고 한다면 제가 미국 유튜브 본사까지 가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미국 국내의 이 문제를 부각시키면서요. 과연 유튜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로 제가 확산시켜서 싸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그러지 않는 한은 한번 그렇게 해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황장수에 대한 매도, 아마 저는 MBC 스트레이트에 위에서 오다가 내려왔다고 봅니다. 7월 달부터 유튜브 방송들을 심사해서 이제는 정지시키고 뭐 3번인가 걸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처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체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유튜버들을 소탕하려고 들 것이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유튜버들을, 보수 유튜버들이 가짜 뉴스의 근거지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재단하기 위해 칼을 뽑고 나섰다. 거기에 에스더 흑여자라는 것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세월호 노란 리본이 북한의 노동당의 상징과 관계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에스더 흑여자인가 하는 거기 뭐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황장수가 반미 좌파다라고 얼마 전에 떠들어댄 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데의 정체가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방송을, 황당무계한 방송을 하는지요. 그런데 그런 데와 저를 엮어가지고 이제 황장수도 그런 수준인데 길에 지나가는 여성이 그걸 보고 있다가 그야말로 황장수는 절대 사실만 이야기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믿는다 이러면서 문재인 사이 200억 지원을 말하면서 제가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는 척 하면서 사실은 이 200억 설을 제가 전파하는 듯 딱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장난을 친 거죠. 제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 가짜 뉴스를 언급하는데 저를 등장시켜서 신뢰한다, 믿는다, 그 사람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해놓고는 200억을 갖다가 턱 들임입니다. 문재인 사이 지원. 그러면 앞뒤 맥락으로 보면 제가 말했다라고 누구든지 다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게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가짜 뉴스를 뭘 말했는지를 말하지 않고 행인의 입을 빌어서 저를 띄우는 척하고는 그 다음에 문재인 사이 200억 설립 문제에 대해서 튀어나오게 하면서 자, 그런 거를 다 어떻게 믿냐고 가짜 뉴스도 많지 않냐는 기자의 멘트 뒤에 그런 말을 딱 붙입니다. 자, 그래서 맹목적인 보수 대중들을 이렇게 마치 사이비 교주처럼 믿게 만드는데 황장수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아주 기획이 저는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목동 주민이라는 여성이 파카를 입고 200억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 사건이 벌어졌던 1월 말이나 2월 초의 상황일 겁니다. 그분의 옷을 보면요. 자, 지금 화면에 그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나무들도 봄 같고, 거기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몇 분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의 잎이 파릇파릇합니다. 그리고 그 주민 핸드폰 안에는 4월 26일자 뉴스 브리핑 방송이 자세히 보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날짜 오후 의혹 수습 능력자 문, 이런 식으로 이 식별이 가능한 이 유튜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겨울에 찍은 것처럼 하고는 실질적으로는 봄에 한참 뒤에 그거를 찍어서 문사이 문제가 발생한 1월 29일이나 30일쯤에 제가 그 사실을 전파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여인 말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입은 옷을 보면 대부분 가벼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만 한겨울에 입을 만한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실체가 있는 사람인가? 저는 목동 주민께서 이 방송을 보는 즉시 뉴스 브리핑 측에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나중에 이 방송에 찍힌 사람의 실체에 대해 공개하도록 MBC에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정말로 행인을 찍었느냐, 아니면 행인이 말한 말을 조작한 거냐. 그런데 그 방송에 나오는 외부의 장면이나 배경이 너무나 안 맞고 수상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를 한번 몰아서 그야말로 가짜 방송에 사이비 교주같이 몰아보려고 작심을 하고 연출한 것이냐. 자, 앞으로 법적 대응을 분명히 할 겁니다. MBC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스트레이트를 표방시키지 않는 한 저도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오마이뉴스도 지금 비슷한 보도를 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전에 무슨 탑뉴스인가 하는 데에서는 내가 말한 것처럼 했는데 이것들은 제가 이 사실을 가지고 공격하고 난 이후에 기사를 썼는데 광화문에 집회 참가자들만 이런 가짜 뉴스를 믿는 것이 아니다. 제작진이 서울 주택가에서 만난 한 시민도 보수 유튜버 황장수를 거론하며 이 사람은 옳은 말만 딱딱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기자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업이 없는 사이에게 200억을 대출해 주었다는 유명한 가짜 뉴스를 설명하기도 했다. 자, 이 말 문맥으로 보자면 이 앞에 이야기했던 탑뉴스보다는 제가 직접 200억을 말했다고는 안 했죠. 이것들이 아주 나중에 소송 걸릴 때 대비해서 몸조심을 하지만, 그렇지만은 문맥으로 보면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만 가짜 뉴스를 믿는 게 아니다. 목동에 있는 행인도 믿고 있다. 딱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한 것은 가짜 뉴스처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MBC가 보도하고 자, 오마이뉴스 등 좌파 언론들이 돌아가면서 비슷한 어떤 뉴스들을 확산시키고 아마 7월 달에 유튜브 전면적인 내용 단속과 더불어서 스트레이트가 총대를 메고 가짜 뉴스를 보도하면 그 다음에 이런 좌파 매체들이 쭉 다 돌아가면서 보도하면서 보수 유튜브에 대한 총체적 공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저는 선제적 공격으로 이들과 한번 끝을 보겠습니다.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말라 죽습니다. 자, 가만히 있다가 말라 죽기를 대부분 이렇게 원합니까? 저는 보수 유튜버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총대 메고 자락했으니까 당신들도 살고 싶으면 동참해서 싸우자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거고요.
비공개적이고 뒤로 반칙으로 각 유튜버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가는 다들 알 겁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요. 뭐가 나왔나 하면 언론이 비판하면 매국인가 하고 중앙일보가 지금 공격에 나섰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가 지금 정권을 비판하니까 이 한일 갈등과 관련했어요. 어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고민정 대변인 이름으로 실명으로 지금 중앙조선을 비판했습니다. 자, 이게 진정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거냐 하면서 지금 일본의 수출 제한으로 전쟁 중인데 이 속에서 국익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고 기업도 어렵고 국민들이 다 한데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7월 4일 일본의 한국 투자 1년에 마이너스 40%, 요즘 한국 기업과 접촉도 꺼려 라는 기사를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냐라는 원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바꾸어 일본어판으로 기사를 제공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7월 5일자 나는 선 상대는 악, 외교를 도덕화하면 아무것도 해결 못해 하는 기사를 도덕성과 선악의 이분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제공을 했다. 그러니까 한국에 기사를 싣고 그 제목을 바꾸어서 또 일본판 조선일보에 실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5월 7일자 우리는 얼마나 옹졸한가라는 한국어 제목 기사를 한국인들은 얼마나 편협한가라는 제목으로 바꿔 게재했다며 자 이것은 수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5월 7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야후 재편 국제뉴스맨의 중앙일보 칼럼 한국은 일본을 너무 모른다. 또 조선일보 수출 규제 외교의 장에 나와라. 또 문통 발언 다음날 외교 사라진 한국 등의 기사가 2, 3위에 랭킹돼 있다고 이야기하며 중앙일보가 일본어로 게재한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미나 정책이라는 제목의 칼럼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중앙 이런 언론들이 자, 이 문 정권을 비판한다며 일본 등 해외에 내보낸 자신들 기사에서 이 언론을 콕 집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조선일보는 침묵을 지키고 있고 중앙은 언론이 정부 비판하면 매국인가 하고 사설에 맞섰습니다. 자, 이 정권이 하는 짓거리가 웃기고 자빠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사까지도 자신들이 줄을 세우는 반일 노선에 동참하지 않으면 겁을 줍니다. 이미 한국당까지 반일 노선에 동참을 해서 이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무도한 정권을 상대로 맞서 싸우려면요. 자,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정권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서 전부 내일같이 생각하고 싸울 수 있는 한 몸을 던져서 싸워야지. 그거는 내일이 아니야. 그거는 뭐 일부 보수 유튜버들의 일이야. 그건 뭐 일부 언론의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나는 심정적으로 동조하지만 바쁘다.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요.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당신의 인권이 침해될 때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늦었어요. 자, 그때는 당신이 하는 말을 다 누군가 도청하고 당신의 계좌들을 누군가 다 뒤져보고 당신의 사생활을 누군가 모두 이 체크하는 일들이 다 가능해져 버린 사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문정권 들어서 개인의 삶에 국가 권력이 침해하는 정도의 속도가 이미 회복이 불능일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여러 가지 각오를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까지 어떻게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싸우는 한 최선을 다해서 붙어야 되겠다. 나중에 기회를 놓치고 난 이후에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도요, 이 정권에 지금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조금씩 갖추어 온 민주주의를 한 방에 파괴하고 있는 행위,
이것이 결국은 당신 삶을 눈앞에서 곧바로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